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루스토리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에이미라고 하고요. 저는 카타르 항공에서 약 5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항공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호흡을 마친 것도 벌써 2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시고 출중하십니다. 이미지 메이킹부터 기업의 자소서 뭐 여러 가지를 정말 잘 봐주고 계시지만 전공 분야는 영어, 잉글리시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항사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다라는 카타르 항공사 그 모든 레벨 테스트를 통과를 하셨죠. 네. 그리고 거기서도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굉장히 단연간 활동을 하시면서 외국인 크루들과도 굉장히 협업을 잘 하시고 영어 쪽에는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외국 항공사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최종 클래스에 가셨던 그런 실력으로 영어 인터뷰 국내 항공사도 제대로 뽀개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 채널 고정하셔야 하는 이유, 선생님께서 국내파 100% 국내파 출신으로 유학 한 번도 안 가봤고 해외 연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비 승무원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외국 항공사에 취업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을까요? 궁금하시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파 학생들은요 영어 면접이 제일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손은 이렇게 공수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몸이 이렇게 경직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영어 면접 시 바른 애티튜드 그게 가장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면접을 볼 때 정말 딱 고정된 공수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왠지 영어 면접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 면접은요 한국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제스처는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특성상 억양이 있고 흘러가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자세는 꼿꼿하게 유지한 채로 자연스러운 억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지만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손동작 정도는 해주셔도 좀 면접에 예의가 없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더 많이 써야 하는 신체 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주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아이 컨택이죠. 물론 한국어 면접에서도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영어 면접에 있어서 이 아이 컨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면접관님들은 만약에 이 친구가 아이 컨택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잠시 생각하면서 다른 곳을 본다고 해도 저 친구가 좀 긴장했구나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실 거예요. 살짝 이해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아이 컨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언가 숨기고 있나 거짓말을 하고 있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 조금 다르군요. 그렇죠. 우리랑은 정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한국에서 어른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좀 예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어디 눈을 있죠.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봐. 그쵸. 네모나게 될까요? 맞아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을 적당히 보는 게 예의라면 서양인들은 정말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내 대화에 집중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컨택 영어에서는 정말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한항공 아시아나부터 시작해서 그 어렵다는 카타르 항공의 영어 인터뷰까지 다 합격을 하셨는데요. 영어 면접에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합격 노하우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첫째도 자신감, 둘째도 자신감인데 물론 면접에서 한국어 면접도 자신감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 면접일수록요 자신감이 붙어야지 영어를 더 훨씬 잘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외운 거를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던가 아니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문법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은 이 네. 문법에 맞춰서 얘기하려다가 오히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나 말끝이 흐려지거나 아이고. 꼬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설령 조금 다른 단어를 얘기하거나 조금 틀린 문법을 활용하더라도 네. 어쨌든 영어 면접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의 여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부족한 영어더라도 그 자신감으로 훨씬 더 커버가 돼서 좀 하는데?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진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정말 선생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토익 점수이지만 네. 600점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그러시군요. 그때 영어 면접 이야기할 때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넌 얼마나 알고 있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제가 뭐라 했냐면 Korean Air CEO is Mr. Joe. Your company's uniform color white and blue sky. 막 이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지금 생각하면 뭐 이런 거를 회사 면접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도 됐나 했는데 네. 그거 말하고 합격을 했어요. 아. 근데 그거 얘기할 때만큼은 마치 내가 최하정 씨처럼 네. 쾌활하고 밝고 네. 세상 커뮤니케이션이 잘 네. 되고 아, 내 네. 영어는 뭐든지 맞고 그래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도 합격을 했다는 그쵸. 거. 이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는. 제가 네. 살신성인 정신으로 네.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도 합격을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보셨기 때문인 그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질문을 잘 알아먹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도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또 한번 합격하려면 유의해야 할까요? 예. 일단 이제 친구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 질문을 제가 못 알아들었으면 어떡하죠? 그쵸. 네. 이런 상황 분명히 발생합니다. 말이 너무 빠르고 너무나 네. 유창하시기 때문에 못 네. 알아들을 수도 있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닌 게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도 질문이 한 번에 캐치가 안 돼서 혹시 이런 뜻이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외국어라면은 네. 그렇게 못 알아듣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못 알아들은 것을 티내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본인이 이해한 대로 틀린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가장 최악입니다. 진짜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정중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냥 sorry 이렇게만 해도 네, 다시 얘기해 줄래? 라는 표현이 됩니다. 대한항공의 교포분께는 sorry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내가 그래도 면접이니까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포멀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네. I'm sorry, but could you say again? 아니면 could you I'm speak sorry. again? 네, 이렇게 해서 앞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당연히 예의 있게 의사소통을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I'm sorry, could you say again? 네. 요금은 되는군요. 네, could you speak again? Could you speak again? 네, 맞아요. 네. 아니면 이것도 있죠. Could you speak slowly? 라고 해서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라고 하면 내가 말이 너무 빨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듣기 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죠. 선생님 저 한 가지만 더. 영알못들은 우리 같은 이게 궁금해요. 네. 들었는데 모르겠어.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좀 주실 수 없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답변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I'm really sorry, but I can't understand. So can you give me another question?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괜찮다면 혹시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는데 이게 불확실할 때는 I'm sorry, do you mean? 해서 너는 이걸 의미하니? 라고 해서 do you mean 끝에 본인이 이해한 그 문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걸 의미한 거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 의미한 거야? 라고 하면은 답변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르게 이해했다면 그 사람 얘기해 주겠죠. 아니 내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 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겠죠. 너무 좋은 네.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취하셔가지고 네. 이제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대형사 대한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교포나 외국인 출신의 외국인 면접
면접관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쵸? LCC 같은 저비용항공사는 최종 라운드에서 임원분들께서 직접 면접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면접관을 대할 때 태도가 각각 다를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 네, 아무래도 내국인 면접관인 경우에는 임원진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멀한 형식에서는 크게 벗어나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제스처 정도는 좋지만 뭔가 형식을 너무 캐주얼하게 가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때도 최대한 공손하게 그냥 내선에서 답변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외국인이나 교포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진행해도 괜찮기 때문에 약간 핑퐁식의 대화가 오가는 것도 좋습니다. 핑퐁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는 여름마다 여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휴양지에 놀러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이러이러한 휴양지를 다녀왔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오, 라는 식으로 살짝. 네. 대화를 서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사실 답변 자체만 그친다면 answer라고 이제 답변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네. 외국인들은 대화, conversation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내가 또 주고 받고 하는 식의 형태가 너무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오가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 인터뷰를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국내파 100%, 해외 연수 없음, 네. 그리고 해외 유학 없음, 해외 체류 경험 없음, 이런, 네. 에이미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프리미엄 클래스까지 근무를 하실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할 텐데요. 네. 선생님의 예승이 시절 영어 공부 노하우 한 번만 저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사실 요즘은 어학연수나 유학이 굉장히 흔해졌지만 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상태 그대로 뭔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방법은요. 네. 매일매일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영어 일기요? 네. 너무 참신한 방법인데요. 네,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영어라는 게 가장 내 주변에 가까운 얘기부터 편하고 재밌게 풀어갈 줄 알아야지 재미도 붙고 실력도 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영어 일기는 어쨌거나 나한테서 일어났던 내 일상의 일을 적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위한 영어라기보다는 내 얘기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재미도 붙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일기를 쓰면서 느낀 점이 네.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문장을 쓰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어제 썼던 표현, 그저께 썼던 표현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차츰차츰 사전을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너무 좋다. 네. 일상 표현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쵸. 나의 지식량이 이만큼 방대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일기를 씀으로써 내 일상을 한번 영어로 먼저 바꿔보는 습관을 한다면 나중에는 업무랑 관련된 일 또는 나중에 인터뷰를 위해서 영어를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재밌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만큼 영어 인터뷰를 위해서는 말을 해야겠죠. 그쵸. 네, 장문도 장문이지만 네. 혼자서는 영어 일기 쓰시면서 계속 장문 실력, 그래머 실력 키워 나가시고요. 네. 일단은 저는 회화 스터디를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화 스터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적인 영어 회화 스터디에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외항사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외항사에서 영어 인터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에 2회씩을 참여를 하신 거네요.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죠. 네.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영어 회화 스터디에서 받게 되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안 해가게 되면은 스터디 다른 멤버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거를 밤새서라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차츰차츰 실력이 늘어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좋았던 부분이 네.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공부에 부여가 돼야 네.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쵸. 그것이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네. 최소한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네. 영어가 는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일기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좀 의지가 부족하다 하신 친구들은 뭔가 벌금을 걷는 스터디 형태에 참여를 하셔서 네. 교재 뭐든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나오는 영어 교재를 활용했었지만 네. 요즘 너무나 많은 교재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으니까 멤버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교재 하나를 가지고 좀 꾸준히 진행을 해나간다면 서로서로 도움도 되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 네. 우리 전국의 예승이 분들에게 영어 포기하지 말고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영어 면접
볼 수 있다. 네.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어학연수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네. 항공사에 다닐 때 사무실을 찾아가서 거기 계시는 이제 사무직 담당 카타르항공의 사무직 직원분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영어 어디서 배웠니? 우와. 라는 질문 들었을 때 네, 나는 그냥 한국에만 있었는데 라고 네.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저도 했는데 안 되겠습니까? 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꼭 뭐 장기간의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분명히 의지만 있다면 네. 그래서 매일 뭔가 일기를 쓰고 스터디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려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국내에서도 충분히 영어 인터뷰를 통과하실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오늘부터 영어 일기를 좀 쓰면서 네. 스터디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예승이라면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시고요. 댓글창에다 댓글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